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고요. 유치권에 관한 기출문제는 풀어볼 건데 유치권은 기출문제가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먼저 대표 사례 예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그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을은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자, 한번 여기 유치권에 관한 개념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거든요. 그래 을의 입장에서는 갑 소유 X건물이니까 타인 소유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냐면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이 수리비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유치권 행사하려면 반드시 유치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말 속에서 을이 유치 목적물인 이 건물을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데 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했다. 변제기도 도래했네요. 그래서 타인 소유 건물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이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변제기는 도래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을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경매할 수가 있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경매했을 때 발생하는 그 경매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을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합니다. 자, 주의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을이 보존 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유치권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변제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상대위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치 목적물을 반드시 점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치 목적물이 멸실됐다면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서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따라서 5번, 을의 과실 없이 X건물이 소실됐어요. 멸실됐어요. 그럼 즉시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을의 권리는 갑의 화재보험 청구권 위에 미친다. X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죠. 1번,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고 따라서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된다면 유치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고요. 이거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인정됩니다. 또 주된 권리인 채권이 양도가 되면 유치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장류도 문제네,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받을 돈이 1억이 있는데 5천만 원을 변제받았을 때 유치권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1억을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인정됩니다. 1번 물상대의성은 없죠. 그래서 아까 대표유지에서 봤다시피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해서 4번이 답인 거죠. 4번. 이 답이 지금 정답이 5번 아니죠? 그죠? 5번이 아니라 뭐죠?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2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1번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2번인데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권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더라도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유치권은 성립이 되거든요. 다만 당사자 간에 배제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2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유치 목적물은 유치권자 자신의 소유물이면 안 돼요. 물론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면 채무자 소유든 제3자 소유든 유치권이 성립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불문해요.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이 되고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은 유지가 됩니다. 일종의 예외가 있는데 4번 보시면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무자가 유치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거거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뭐가 됩니까? 유지가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뭐라면요? 직접 점유자라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는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필요비나 유익비, 공사대금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계약이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성립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예요. 쉽게 말하면 시멘트를 판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멘트를 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인 거죠. 매매대금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다시 말해 이거는 건축자재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사대금 채권으로 오해하도록 장난친 거예요. 이거는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돈 받고 판 것이니까 매매대금 채권이고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니까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다음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치 목적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옳은 것입니까? 답은 뭐죠? 1번이네요. 그죠? 2번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X.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입니다. 자, 소멸시효인데 이것과 관련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주세요.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다. 왜냐하면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는 것도 유치권 행사하는 것도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소멸시효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질 않아요. 그러면 유치권 행사가 채권 행사냐,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채권 행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유치권 행사하는 것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것도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일단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 수취한 과실을 받을 돈에서 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유치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 그것을 거주하는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 비워두면 망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 그 주택을 거주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의 거주와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됩니다. 4번입니다. 자, 31회죠. 작년도에 유치권에 대해서 두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유치권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러니까 두 문제 나오는 해도 있고 한 문제 나오는 해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유치권을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 문제씩 출제하고 있습니다. 4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유치권자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치권 배제 특약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따라서 만약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면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겠죠.
따라서 제3자도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제3자는 특이하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으로서 경매권이 있으므로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4번입니다. 자, 소멸 청구권이 채무자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소멸 청구권.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거부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그래서 4번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요. 조심할 점 뭐냐면 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이유로 한 유치권의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 채권이죠. 자,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할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1번 경매권 인정이 됩니다. 2번 과실수취권 인정이 되죠. 3번 비용상환청구권 인정이 돼요. 자, 우리가 유치권자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도 그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유치권자가 그 점유하고 있는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상환청구권 인정이 돼요. 4번 간이변제 충당권 인정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일정한 사유로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하고요. 유치권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타담보,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해 성립한 채권이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채권이 있는 동안에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점유하고 나서 나중에 채권이 성립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씁니다.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는 결령관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이 발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유치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소멸돼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과 함께 무엇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그 목적물을 반환받게 되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거든요. 따라서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도래해야 되냐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죠. 자,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 기간을 인정했어요. 한 달 후에 돈을 주라 그랬어요. 보름 후에 돈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5번이고 5번이 답니다. 자, 7번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인데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거죠. 자,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업, 보증금 반환 청구권, 니은번 권리금 반환 청구권 안 돼요. 디귿번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익률은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 원래 채권이 뭔가요? 필요비죠. 따라서 필요비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필요비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귿은 가능한 거죠. 니을번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회복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 시 이루어지는 원상 복구 특약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해요. 따라서 원상 회복 약정이 있다면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원상 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이유로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은 디귿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까지 꼭 보셔서 유치권에 관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